강의 현장에서 강의를 할 때 우리가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살아가는데 독서법이 독서력이 이렇게 중요할까요? 라고 질문하는 분이 간혹 계세요. 그러면 우리가 그 질문을 받게 되면 어떤 말씀을 드릴 것 같아요?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중요하다로 대답하시겠죠? 그러면 저는 또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왜 중요합니까? 그러니까 중요하다라고 다 생각을 하실 텐데 그러면 과거가 아니라 조선시대도 아니고 우리가 공부를 통해서 성장하는 시대가 아니라 4차 산업혁명 기술의 발전 빠르게 변하는 시대에서 왜 독서법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실까요? 이 개념이 이거에 대한 마음의 정리가 안 되시면 아무리 그 어떤 강사나 어떤 중요한 작가들이 책을 보세요, 책 보셔야 합니다. 그래도 아마 어떻게 소리가 들리냐면 쐐기의 경읽기처럼 그냥 공허한 소리로 끝나고 말 겁니다. 그러면 제가 한 3초 정도만 시간 드릴 테니까 왜 읽어야 될까?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왜 독서가 더 중요할까? 잠깐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제가 앞에서 볼 때 생각 안 하는 사람 같은 사람은 질문할 거예요. 자, 그냥 시작하겠습니다. 그거는 이제 충분히 제가 설명을 드릴 것 같고요. 또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필요성을 인식하셔서 오신 걸로 제가 가름하고 오늘 강의 제목은 이제 Why 다시 독서력이다. 자, 오늘 강의가 주제가 뭐였었습니까? 오늘 강의 주제 독서입니다. 독서. 그러면 왜 독서를 해야 될까? 첫 번째 제가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이 동물의 이름이 뭡니까? 타조입니다. 뭐 우리 유치원도 아니고 너무 쉬운 건데 혹시 타조 세대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타조는 아는데 타조 세대라는 말 아마 못 들어보셨을 겁니다. 뭐 무슨 세대, 뭐 스마트폰 세대, 엄지 세대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어도 타조 세대는 말씀은 못 들어보셨을 텐데요. 16,000권인데 군사적인 분야 7,000권, 예술 분야 1,500권 등등 교회 신앙서적도 400권, 소설도 한 1,000여 권, 뭐 점성 수리는 오타났습니다. 등등등등 16,000권을 봤는데 일단은 이분은 유명할까 안 유명할까요? 이 정도면 유명한 분이겠죠? 우리 후대가 아니까. 분야는 어느 분야 같아요? 군사 일단 굉장히 많은 게 군사 분야 맞죠? 누구일까요? 아니 이렇게 질문할까요? 이분은 멋진 분일까요? 나쁜 분일까요? 일단 이걸 많이 읽으면 멋진 분일 거라고 우리가 또 고정된 질문이 있겠죠. 누구냐면 이 사람. 그러니까 저한테 묻습니다. 강의 가면 교수님, 소장님 책을 많이 읽으셨네요. 많이 읽으면 성공합니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많이 읽어서 성공하는 사람도 있고 안 읽어도 성공하는 사람이 있는데 많다 적다의 기준이 아니라 1차적 기준은 뭐다? 제대로 보셔야 된다. 근데 우리는 뭐에 관심 있는지 아세요? 많이, 다독, 다작에 관심이 있어요. 뭐가 중요하다? 관점이 중요해요. 이 책을 어떻게 볼 것인가. 그리고 나를 위해서만 쓸 것인가 타인과 함께 공유를 위해서 쓸 것인가. 이거는 대표적으로 뭐 분까지 붙일 정도는 아니죠. 히틀러는 대체적으로 누굴 위해서 독서를 했어요? 자신의 야망을 위해서 독서를 했고요. 오히려 이것이 우리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치명적인 역할은 뭐가 되어버렸어요? 좋은 영양제가 아니라 나쁜 독약처럼 작용을 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책은 아니죠.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양면 서비스예요. 우리 흔히 하는 말, 결혼한 사람들이 후배들이 찾아와서 언니 결혼해야 돼 안 해야 돼? 내가 살아보니 안 하는 게 좋겠더라. 양면성이 있어요. 그러면서 또 집에 가면 또 최선을 다하면서 행복하시면서 또 사세요. 양면성이 있더라고요. 자, 오늘 이제 첫 번째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제 강의 현장에서 제일 많이 듣는 이야기. 선생님, 우리 어린아이들한테는 스마트폰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금해야 될까요? 허용해야 될까는 안 물어봐요. 금해야 될까요? 할까요? 이거예요 그냥. 근데 저희가 원칙이 있습니다. 일단은 통제하는 게 좋다. 어릴 때일수록 뭘 해주는 게 좋다. 그런데 거꾸로 움직여요. 엄마가 바쁘니까
엄마는 드라마 보고 뭐 우리는 드라마 안 보죠. 다 공부하고 논문 쓰시니까. 그래서 아이는 뭐 맡겨줘요? 스마트폰 갖고 놀아. 때로는 근사한 그 거짓부렁이 조금 더해가면서 영어 자막에 나오는 뭐 비디오 테이프 틀어주고 1시간 2시간 우리 아이 뭐 나중에 영어 천재가 되겠네 이렇게 하면서 밀어내면서 어떻게 한다? 우리는 머릿속에서는 통제하지 하면서 방치하고 있더라. 근데 원칙이 있어요. 어렸을 때는 뇌발달이 중요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요. 최근에 미국에서 나온 논문에 뭐라 했냐면 3세 이전, 5세 이전에는 2시간 이내로 그만이 되었다. 발달 때문에. 근데 지금이 벌써 3세, 5세 넘어가서 서너 시간 쓰는 거는 사실 힘들어요. 지금은 힘들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다시 나셔서 하루째 시작하는 날서부터 이거를 부모가 인식하고 통제를 하면 충분히 가능해지고. 근데 지금 늦었지 않느냐? 뭐 늦었지만 또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 아이가 좋아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스마트폰을 쓰는 시간만큼 종이책을 보게 해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엄마들 문제가 하나 있어요. 스마트폰은 금지하고 책을 보게 하니까 애들이 반발심을 생기는 거고, 보는 것만큼은 종이책을 또 보게끔 다양한 방식으로 유도해 주시라는 거예요. 그게 최근에 미국에서 우리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스마트폰을 쓰게 되면 두 가지 문제가 생긴대요. 여러분들이요, 우리 어른들한테 여쭤볼게요. 컴퓨터, 노트북, 스마트폰에서 정보를 찾으면 이해를 하려고 그래 빨리 찾는 데 관심 있어요. 빨리 찾는 데 관심 있지 이해하고 이것을 잘 통찰력까지 넘어가는 일은 우리 두뇌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의 특징, 타조 세대가 더 될 수밖에 없는 게, 우리가 스마트폰과 컴퓨터, 노트북의 디지털기에 푹 빠져버리면 제일 먼저 뭐가 떨어지더라? 이거예요. 언어 이해력과 말하기 능력이 현저히 떨어져요. 지금 뭐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지 모르겠는데, 가족이 승용차를 탑니다. 여행을 가려고 뭐 어디를 가려고 그러면 아이들이 엄마 옆에 앉는 걸 되게 편해합니까? 저 뒤에 구석에 앉아서 혼자 노는 걸 편해합니까? 그럼 청년들도 그렇거든요. 애기들만 아니라 왜 그럴까? 교수님한테, 우리 대학생들이 교수님한테 뭔가 이야기하고 상의할 때 전화를 합니까? 문자를 보냅니까? 여러분들이 대면에서 이야기하기보다는 자꾸 문자 보내고 끝에 그냥 맞지도 않는 이모티콘 보내면서 감정 속여가면서 왜 그럴까?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이 능력이 저하가 돼서 마음이 되게 불편한 거예요. 두 번째, 뭐가 있다? 운해증후군이에요. 이거 심각한 거예요. 여기까지는 안 넘어갈게요. 여기에 문제가 생기면 두 번째 문제. 그래서 요즘 젊은 아이들이 대체적으로 저희랑 비교해보면 어떻다? 굉장히 산만한 거예요. 대체적으로. 그래서 첫 번째 팁 하나 알려드립니다. 그러니까 독서의 중요성이 중요하다. 제가 제목을 한번 멋지게 한번 정해본다고 써봤는데요. 제가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때 외우기 방식은 멀리하면 좋겠다. 물론 학생 때는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전 조선시대 때 하늘점 따지가 꼭 나쁜 건 아니라 어렸을 때는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 뇌 안에 많은 정보가 기록이 되기 때문에. 근데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을 쓴다, 네이버를 쓴다, 뭐 최강의 신, 우주의 신이라고 하는 구글을 이용한다 할지라도 이 아이가 우리 청년이, 우리 자녀가 미래 세대에서 살아가려면 정보가 많이 필요한 인재가 아니라 뭐가 필요하다? 이 정보를 분석, 이해, 활용까지 넘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어떻게 된다? 바퀴 시스템만 돌려서는 안 돼요. 우리 시대 때 유망 직업 중에 이런 게 하나 있어요. 빅데이터 분석가. 근데 빅데이터 분석가는 어떤 분인 줄 아세요? 컴퓨터를 잘 쓰는 사람? 일단 컴퓨터를 잘 다뤄야 돼요. 데이터를 추출할 줄 알아야 되니까. 빅데이터 전문가는 꼭 해야 될 게 있어요. 내가 이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를 어떤 관점으로 볼 것인가. 그러니까 어떤 명령어를 줘서, 이게 똑같은 데이터지만 어떤 사람이 이걸 봐도 의미가 뭔지 모르지만 어떤 사람이 내 머릿속에 이 프로그램을 돌릴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서버를 구축하는 얘기는 데이터 저장 창고를 만드라는 얘기가 아니라 뭐를 갖춰야 된다? 하드가 안만큼은 뭐예요? 하드를 돌릴 수 있는 뭐가 있어야 돼요?
프로그램이 있어야 돼.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갖춰질까요? 누가 유리할까요? 왼쪽, 오른쪽. 왼쪽은 엄마하고 종이책 읽으면서 감성과 스킨십과 여러 가지 눈맞춤과 이렇게 배우는 아이가 있는 반면에 우리 엄마 논문 쓴다고 바쁘고 드라마 본다고 바쁘고 설거지 한다고 바빠서 이렇게 몰아넣는 아이가 유리할까요? 당연히 왼쪽이에요. 그래서 요거 꼭 기억해 주시면 좋습니다. 깊이 읽기. 아까 그랬죠? 체리가 있어요. 복숭아가 있어요. 얕게 읽기. 그런데 딱 보자마자 이상한데요? 구도가 다른데요? 하나는 위, 하나는 앞에서 봤네요. 이게 깊이 읽기 방식이거든요. 뭐로 가능하다? 이런 것들은 깊이 읽기로 가능하다. 두 번째, 또 우리가 뇌에 좋은 시스템을 구축하려면 어떤 활동을 해야 된다? 이게 참 힘들어요. 비판적 사고, 크리티컬 싱킹이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얕은 강사들은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상대방이 얘기하면 이걸 듣고 이것이 잘못됐습니다. 이것은 옳습니다 하고 알려주는 게 비판적 사고라고 하는데 이거는 가장 낮은 단계고요. 여기서 우리가 4차 산업혁명 시대 때 비판적 사고는 좀 내용이 달라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오늘 제가 이 독서법 강의를 잘 준비해서 막 강의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앞에 계신 전문가가 손을 딱 드세요. 오늘 강의를 들어보니 이거는 예전 이야기고 지금 여러 가지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뇌과학이 뭐 이렇게 증명을 해줬는데 오늘 당신의 내용이 좀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면 이렇게 이제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제가 막 고집 부리고 있다가 새로운 시각을 얘기해 주시네요. 아니야, 지금 그렇게 하면 안 되라고 알려주시면 제가 어떻게 해야 된다? 이야기하면서 가르치면서 어떻게 해야 된다? 즉각적으로 고치는 것을 비판적 사고라고 그래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나는 지금 A라는 주제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B라는 정보가 들어오고 C라는 정보가 들어오면 말을 하지만 뇌는 지금 어떤 작용을 하고 있다? A를 얘기지만 B, C, D를 돌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말을 어떻게 할 수 있다? 수정, 폐기까지 할 수 있는 걸 뭐라 그래요? 이걸 비판적 사고라 그래요. 특히 과학도들은 이과는 딱 아무리 내가 이제 평생 50년, 60년 연구해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할지라도 새로운 과학적 데이터가 딱 들어오면 이과는 어떻게 한다고 하세요? 내 걸 바로 폐기시켜버려요. 근데 우리 문과는 흔히 얘기하는 문과는 끝까지 고집 부려요. 이래서 나이 먹으신 분들이 시어머니예요. 절대 안 바꾼다. 어떻게 된다? 비판적 사고, 성찰, 상상, 공감 등은 뭐로 가능하다? 인지적 활동으로 형성해야 된다. 착각하지 마세요. 종이책 읽기, 독서라는 것은 단순히 눈과 두뇌 활동이 아니라 무슨 활동이더라? 요즘에 가장 핫한 주제, 인지적 활동. 인지적이라는 말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인지심리학, 인지뇌각 뭐 등등 갖다 붙이면서 쓰는 말이 아니라 인지라는 것은 내가 생각하고 알고 느끼고 판단할 수 있는 모든 과정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독서는 어떤 거다? 단순히 눈과 뇌의 과정이 아니라 전인적인 활동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독서 삼매경에 빠지면 옆에서 별짓해도 모르죠? 그건 다른 차원의 얘기예요. 우리가 독서할 때만큼은 어떻게 된다? 우리의 오감을 다 쓴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어린아이한테 이게 유리하다, 이게 유리하다? 간단하죠. 이거는 전인화의 활동이라고 설명한다고 하면 오른쪽은 뭐예요? 수동적 자세. 지금 여성분들 머리보다 헤어스타일이 더 멋지어요. 또 부러움에 제가 좀 시샘도 제가 했는데 이렇게 밑에 우리 칸트에 대해서 그냥 정리를 해놨고요. 독일 이전 시대, 프로이센 시대 때 이제 철학가로 유명했고 특히 우리의 이제 이성에 대해서 신랄하게 증명되드렸고 비판을 가했던 철학자입니다. 이분이 우리한테 주장하는 게 이겁니다. 이성을 강조하고 이성의 또 부족함도 동시에 양면성을 우리한테 알려주신 이분이 지식을 얻기 위해서는 그냥 외우면 안 된다. 세 가지를 갖춰야 된다. 제일 먼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이런 사고방식을 꼭 갖고 하셔야 되는데 안타까운 거는 우리는 무엇을 아는가라고 질문을 하셔야 돼요. 두 번째, 말이 재밌어요? 뭐라고 바꿔놨어요? 알아야 하냐고요. 당위성이에요. 여러분들의 적극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어땠다고. 제가 자주 하는 말. 그래서 어땠다고. 알아서 어땠다고. 내가 이 공부 오늘 귀한 시간을 내서 통영, 부산, 마산 이렇게 오셨잖아요.
그래서 왜 오셨냐? 배우려. 그래서 어땠다고? 제가 제일 싫어하는 거 메모만 하는 사람들이에요. 메모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메모만 하시고 집에 가시면 내가 어디다 메모하는지 못 찾는 사람들이 허다해. 통계를 보니까 이런 건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제가 제일 중요한 거 지식의 효용성이라는 게 있어요. 지식은 집어넣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삶을 바꾸려고요. 돈을 버시려고요. 가정을 행복하려고 하는 거지. 우리는 그냥 졸업장 성적만을 위해서 지식을 바라고 이건 빨리 버리셔라. 두 번째,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간. 그래서 어땠다고 알려드릴게요. 독서법이 있을까? 있더라. 자, 오늘 제가 소개해드리는 것은 각자만의 독서법이 있는데 여러분과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흔히 그냥 제가 통용되는 독서법을 다 갖다 놨는데 이건 설명드리려고 하지는 않아요. 그냥 이런 게 있더라. 뭐가 있더라? 세밀하게 보는 정도, 빨리 보는 속도. 제가 다독가라고 소개하면 꼭 이렇게 물어봐요. 선생님 속도법 공부하셨어요? 아닌데요. 그거 아니에요. 이런 거죠. 이렇게 관심이 많아요. 그 다음에 다독, 오늘 맨 처음에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통독, 처음부터 끝까지 읽는 것도 통독. 그 다음에 하나 주제를 정해놓고 읽는 것도 통독입니다. 여러 가지 뜻이 있고요. 묵독, 원래 독서는 성독일까요? 묵독일까요? 성독, 소리 성자 아니면 안으로 읽는 묵독일까요? 원래 독서법은 성독. 원래는 성독이에요. 성독이 맞는 거예요. 그런데 개인주의 사회가 발전이 되고 이게 공동의 집단 생활이 학교 도서관이 되다 보니까 성독이 이제 불합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성독이 어디에 남은지 아세요? 옛날의 모습이 그대로 유지가 되는 데가 종교 시설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가거나 성당을 가거나 불교 절에 가면 그냥 절이니까 성독을 하는 게 아니라 원래 성독이 효과가 있어요. 그런데 왜 묵독으로 바뀌었냐면 기원 후 7세기 때 유명한 신학자 한 분이 계신데요. 이분이 설교를 하려고 했더니 목이 약했대. 그래서 한 30분, 40분을 설교를 하면 목이 팍 쉰대요. 이게 유래가 이래요. 서양 유래가. 그래서 이분이 원래 혼자 읽을 때도 예전의 방식은 어떻게 배웠다고요? 소리내서 항상 이렇게 배웠는데 그냥 설교 30분만 해도 목이 쉬니까 집에서 어떻게 해야 돼?